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통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PPT에서는 공부해야 될 통계의 두 가지, 그럼 두 가지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예요. 자, 우선 통계하려면 데이터가 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는 각 데이터의 빈도 혹은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이죠.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확률 계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죠? 각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키가 164, 165, 167, 167, 168 해가지고 쭉 나갈 때 각 키에 대해서 빈도수 혹은 확률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그 중심값이 있어요. 중심값.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중심값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좌우로 이렇게 분포하고 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중심값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또 이것을 우리가 통계에서 여기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중심값에서 얼마나 좌우로 많이 이렇게 분포돼 떨어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 혹은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런 그 데이터, 우리 확률 변수의 분산이죠. 우리가 쉽게 이건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데이터의 분산, 중심에 데이터의 중심값으로부터 이렇게 분산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중심값 하면 여기서 이제 평균을 얘기하죠. 평균이나 기대값. 그에 대해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에는 우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 중심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중심값으로부터 분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이제 평균, 중앙값, 평균, 기대값, 뭐 분산, 표준, 편차, 확률 분포, 정기 분포, 데이터의 위치, 확률 밀도 함수, 어떤 범위 안의 확률 이런 거 다 우리가 하고 무슨 데이터 값이 얼마이고 얼마일 때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하고 혹은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냐 해가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런 한 분야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통계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값을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 알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여기 데이터라는 건 이제 표본이죠. 표본 데이터예요. 우리가 모집 단위 뭐 1000만 명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1000명만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어떤 값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든가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해내는 것이죠. 모집단의 평균이나 어떤 비율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값을 추정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두 개의 데이터의 옳고 그름을 판정을 하는 거 이것이 있어요. 두 개의 데이터 이건 뭐냐면은 기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거 좀 데이터 값이 옛날 데이터보다 지금 데이터 값이 새로 나왔다. 이게 지금 보니까 데이터 값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새로 나온 데이터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데이터가 그대로 맞는 것이냐, 어떤 두 개의 데이터를 놓고 이게 이제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판정해 가지고 어떤 걸 채택해야 될 것이냐, 새로 나온 데이터를 채택할 것이냐 혹은 옛날 데이터를 그대로 채택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나 어떤 비율을 추정하는 거하고 두 개의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두 개 중 어느 걸 채택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우리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도 혹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신뢰도 그리고 가설 검증하는 것 이것이 이 통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통계예요. 이것이 진짜 통계고 이건 통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 두 가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런 통계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그 값을 추정해내는 통계,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값들을, 이런 확률 값들로부터 그 데이터를 이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통계고, 또 이거는 알고자 하는 값을 추정해내는 통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제 통계의 두 가지 통계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에는 세 가지 통계 작업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의 확률값의 분포를 이제 계산해내는 것이에요. 확률값의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죠. 데이터가 여기서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이 각 데이터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분포를 보는 거죠. 아, 여기 높아졌다가 아주 높아졌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확률 값들이 이제 어떻게, 그 확률이 어떻게 이제 계산되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의 계산이 되는 거죠. 확률의 계산. 그 확률 계산할 줄 모르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통계가 못 들어가죠. 이것이 통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적인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의 확률 값의 분포,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확률의 계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은 배우는 것이 바로, 확률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각 데이터 값에 대한 확률, 이것들의 이제 값들을 이렇게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걸 알고자 우리가 확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률을 공부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다시 이걸 우리가 확률 정규 분포 함수로도 그리고 만들고, 또 확률 밀도 함수도 만들어 가지고 확률 값이 여기부터, 데이터 값이 여기부터 여기가 될 때, 그다음 확률은, 전체 확률은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죠. 또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뭐 표준 점수가 얼마에 살 때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 값의 범위, 여기서 적용은 이제 이런 경우는 뭐 162cm에서 뭐 164cm까지는 학생이 몇 명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산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통계 작업 중에서 이런 확률 변수의 값을 분포로 알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심이 되는 값이에요. 중심이 되는 값, 데이터라는 건 어느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분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중심이 되는 데이터 값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중요하고 쓰는 것이 평균, 기대값, 이렇게 되죠. 평균은 이미 나온 데이터 값으로 평균하는 거, 이것은 평균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데이터 값의 이제 평균이니까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앙값, 이런 건 이제 이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 데이터 중앙값 하면 162.5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데이터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여기서는 이제 163이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평균은 이제 이 162.7 하면 이제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무게중심의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이다. 이건 기대값은 앞으로 계산될 평균이 이제 기대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평균에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모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깝게 모이느냐, 중심으로부터 또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의 분산이죠. 쉽게 이해가 되죠. 중심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이 데이터, 이게 160.7인데 여기서 이제 160 얼마니까 여기서부터 160 여기까지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가지고 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확률 변수, 이건 데이터 확률 변수의 분산. 근데 이제 이 분산은 이제 우리가
정기분포, 표준편차, 분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림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뭐 표준편차가 여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통계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확률 변수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심되는 값 평균이나 기대값 이것을 우리가 산출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얼마나 평균 기대값에서 얼마나 좌우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데이터 값들이 나오느냐 그 분산을 보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계의 두 가지 작업 중 두 번째로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어떤 값을 추정해내는 통계예요. 이거 진짜 통계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우리가 표본이죠. 샘플 데이터죠. 왜냐하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런 표본, 샘플로부터 여기서는 데이터는 샘플, 표본의 데이터예요. 로부터 알고자 하는 값이라는 이제 모집단의 값을 알려.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값을 알려고 하는 거죠. 1000만 명, 100만 명 평균값을 모르지만 우리가 표본으로만 표본을 뽑아서 거기로부터 모집단 100만 명, 1000만 명의 평균값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는 통계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이러한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알고자 하는 값은 이제 첫 번째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평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1000만 명에 대한 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평균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표본의 데이터가 되죠. 표본의 데이터로부터 어느 신뢰도 안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나 이거 100% 맞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를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법이죠. 그렇죠?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신뢰도 안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신뢰도 없이 추정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표본이라는 건 일부를 뽑았기 때문에 그 표본에 대한 그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는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뢰도 안에서 몇 프로, 뭐 95% 신뢰도다, 뭐 이래가면서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는 것이 표준 오차, 표준 점수, 뭐 범위 내의 확률 계산,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 추정할 때 신뢰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거 정도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가설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가설 검증이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 값을 기존의 데이터 값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 판정을 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하는데 이거 어떤 뭐 제약회사에서 약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 약의 그 효과 치료 효과가 100명이 먹으면 뭐 한 70명이 이 치료 효과를 낸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시작해요. 70%가 된다. 근데 한참 이제 약을 더 개량을 하다 보니까 70이 아니라 75%가 지금 치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그럼 우리가 75%라고 해야 되느냐, 70%라고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새로운 데이터 값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판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설 검증이에요. 새로운 데이터 값을 기존의 데이터 값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를 판정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로 나온 데이터 값을 채택을 할 것이냐 혹은 옛날의 데이터 값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냐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의 효율 같은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값하고 기존 데이터 값하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아서 어느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판정하는 것이 가설 검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 값과 새로 제시되는 데이터 값, 그죠? 새로 이제 여러 가지 시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뭐 제품도 변화하고 할 때 그 기존 데이터 중 제시되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값과 새로 제시되는 데이터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가설 검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값을 기존의 데이터 값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 그래서 무엇을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통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런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하고 가설 검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공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확률 통계 문제 볼 때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빨리 구별하시고,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확률 계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확률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확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확률 그래프, 물로 할 때 우리는 이제 이산 확률이죠. 이 뭐 연속 확률로 계산을 못하고 표본으로부터라든가 혹은 이런 거에서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확률 그래프를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차후에 통계를 위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 바로 전에 설명한 것이에요. 통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통계인데, 이 두 개는 통계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통계고, 또 하나는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값을 추정해내는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통계 문제는 단순히 확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이 두 개는 통계죠. 통계 중에서 하나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 통계고, 뭐 데이터 뭐 평균도 구하고 기대값도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다음에 뭐 정기 분포 만들고 확률 밀도 함수 만들어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뭐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바로 이것이 진짜 통계라고 했죠.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해내는 거죠. 그 어느 신뢰도 범위 안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라든가 혹은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데이터가 맞느냐, 새로운 데이터 값이 맞느냐 혹은 이전에 있던 기존 데이터 값이 맞느냐,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이냐, 이런 거를 판정하는 가설 검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로부터 알고자 하는 추정하는 이런 통계, 이거는 모평균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세 가지 중으로 빨리 판단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가, 나갈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